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된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챙겨보셔야겠죠.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오프닝 관련 소식인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auci says US is transitioning out of pandemic phase. 이번에 파우치 소장이 미국의 팬데믹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팬데믹 국면을 벗어났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 PBS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나라에서 틀림없이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고 발언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9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입원 환자 또는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지금 확산이 가장 낮은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팬데믹 단계를 지났냐고 묻는다면 자신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는 전날 미국 성인 60%, 어린이 75%가량이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종 코로나19가 박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람들이 앞으로 간헐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매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러한 상황과 앞으로도 잘 맞물려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파우치 소장이 예전에는 참 연일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내놨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데 약간 이제 입장선회가 되면서 점차 확실히 분위기가 풀리고 있다는 점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엔데믹을 의미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기사 보시면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팬데믹이란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광범위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전염병을 뜻한다며 그러니까 지구촌 상황을 본다면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이 미국에서는 많이 없어졌고 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온다고 일반화를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완전한 팬데믹 단계에서 조금씩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 현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특정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다소 차등화돼서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아니고 이제 국지적으로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해줬네요.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ree things are pulling the market down, but only one needs to settle to find the bottom, Cramer says. 이번에 미국 증시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참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짐 크레머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짐 크레머가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세 가지 경제 및 지정학적인 문제를 짚으면서 이 중 하나만 해결이 되더라도 미국 증시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절차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또 세 번째로는 중국 관련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비드 때문에 락다운을 더 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가장 큰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결이 된다면 이제 증시가 바닥을 딛고 일어설 일만 남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짐 크레머는 우리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걱정을 해왔고 실제 몇몇 문제가 제대로 극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이제는 정말로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어야만 미국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적인 현재 흔들리고 있는 요인들이죠. 이 금리 인상 모멘텀이라든지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봉쇄 상황 이 세 가지가 현재 가장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중에 하나만 해결이 된다면 저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업의 실적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빅테크 기업 두 가지 부문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acebook shares spike on better than expected quarterly earnings. 네, 이번에 페이스북 실적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1분기 매출 279억 1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282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은 2.7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56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간외 거래에서 15% 안팎의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전망을 훨씬 웃돌게 되면서 19억 6천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실적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했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루에 실제 이용자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DAU라고 하는 이 지표가 3월을 기준으로 19억 6천만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1년 사이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타 플랫폼,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밀렸었는데 시간 외에서 이 호실적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퀄컴 역시나 함께 좀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퀄컴도 뉴욕 증시 정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의 분기 수익은 111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06억 달러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도 3.21달러로 예상치였던 2.91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이 예상 대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이날 실적 발표 이후에 퀄컴의 주가 역시 5% 넘게 상승한 채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퀄컴이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견조하게 나온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안드로이드 폰의 칩 세일로 인해서 이 세일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두운 속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네요. 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